안녕하세요, 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서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어떤 모델인지 알고 계신가요? 뭔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동차 판매 집계 전문 업체 중에 포커스 투 무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 월드 베스트셀링카 랭킹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나열한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이 결과를 잘 들여다보면 어떤 차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흥미롭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뜸들일 필요 없이 결과부터 바로 전 세계 판매량 상위 5개 자동차 모델을 공개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 5위 중에요 2위를 제외한 이 나머지 모두 재팬 일본 차량입니다. 아 이럴 수가. 이거 참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좀 조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차가 여전히 상당히 강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5위에 이름을 올린 혼다의 CR-V. 혼다에서는 베스트셀링 SUV입니다. 차체가 높아서 타고 내리기가 편하고 실내 공간이 넓은 게 장점이죠. 이런 특징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좀 패밀리카의 이미지를 잘 잡았던 게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글로벌 판매량 4위는 혼다의 시빅입니다. 혼다에서 대표적인 준중형 승용차죠.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이라서 아마 좀 익숙하게 들리시는 모델명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차가 또 세계 판매량 4위다? 이렇게 보면 국내에서 정말 그만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나?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역시 가격이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 수입에 따른 각종 부대 비용들이 더해지면서 3천만 원대로 가격이 올라가죠. 준중형 세단으로 뭐 아반떼나 K3가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가격 진입 장벽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시빅이 대중화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는요. 3위와 1위 역시 일본 브랜드의 차량입니다. 토요타 차량인데요. 특히 3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5월에 이 차량이 국내에 풀체인지 돼서 출시가 되어서 또 그 신차 발표 현장에도 또 가서 리뷰를 또 찍어온 적이 있는데요. 바로 토요타의 SUV죠. 라브4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 번째로 잘 팔릴 만큼 굉장한 명성을 떨치는 모델인데요. 다양한 국산차 SUV와 비교했을 때 기본 편의사양이나 옵션에 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같은 값을 주고 심지어는 수입차이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 자동차를 구매한다라고 봤을 때는 또 많은 분들이 옵션 측면에서 훨씬 더 뛰어난 편의성을 자랑하는 국산차 쪽으로 이렇게 좀 마음을 돌리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역시 글로벌 판매량과 국내 판매량 간에 약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판매량 1위에도 토요타가 이름을 올렸죠. 바로 토요타의 코롤라입니다. 근데 이 모델은 무슨 전 세계 판매량 1위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낯선 느낌? 1966년에 처음 1세대로 출시를 해서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무려 12세대입니다. 장수 모델이죠. 올해 상반기 기준 총 59만 6,281대를 팔면서 세계 판매량 1위를 기록한 건데, 아니 세계적으로 그렇게나 많이 팔린 차량이라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죠? 일단 이 코롤라라는 이름 자체를 많이 못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국내에서 실제로 지금 판매가 되지 않는 모델이어서인데요. 사실 판매가 됐었던 적은 있습니다. 토요타가 국내에서 2009년부터 자동차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토요타가 가지고 나온 라인업이 3가지였는데요. 캠리, 프리우스, 라브4 요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1년에 봄부터 2013년의 여름까지 아주 잠깐이죠. 코롤라의 가솔린 모델이 판매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지금은 이 브랜드사 내부 사정상 판매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제가 토요타 측에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이게 세계 시장 판매량 1위를 하는 모델인데 우리 국내 소비자들도 이런 모델을 타볼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의를 드렸어요. 우리나라에는 왜 코롤라가 판매가 되지 않느냐고 여쭤본 건데요.
토요타 측에서는 이렇게 응답하더라고요. 고객과 시장 반응을 보면서 판매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뭔가 글쎄요, 세계 1위 판매량인 코롤라를 국내에서 직접 타볼 수 없다는 게 저는 사실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일본 차들의 향연에서 유일하게 미국 차량으로 순위권에 진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글로벌 판매량 2위에 빛나는 포드의 F 시리즈입니다. 이것도 좀 생소한 차량명이죠. F 시리즈. 북미 시장에서는요,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포드의 풀사이즈 픽업 트럭인데요. 포드사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효자 모델이라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계 판매량 1위라는 코롤라, 거기다 세계 판매량 2위라는 F 시리즈, 이 두 모델 다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모델이네요. 아니, 뭔가 이렇게 되면 막 글로벌 핵인싸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들 한번 알아봤는데요. 뭔가 허전하죠. 막 순위 5개를 다 봤는데 이 안에 한국 차는 하나도 없고, 아니 대체 우리나라 완성차들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한층 더 들어가 봤어요. 과연 이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어떤 모델일까?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판매량 순위권에 든 100개 모델 중에서 국산차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막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차종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현대차가 7종 있었고요. 기아차가 3종이 있더라고요. 그중 차종으로 보면은 6종이 SUV 모델이었습니다. 자, 한국 자동차의 글로벌 판매량 현황 한번 보실까요? 일단 100위 진입 모델 중 가장 아래에 9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기아의 소렌토입니다.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작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14.5% 감소한 결과입니다. 사실상 간신히 100위 안을 지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현재까지 나온 소렌토가 3세대 모델이에요. 이게 2014년에 마지막으로 출시가 됐으니까 지금 벌써 5년이 지난 거죠. 아무래도 이 연식 노후화에 따라서 글로벌 판매량도 주춤한 것이 아닌가. 자, 정확히 반대의 결과가 소나타에 드러나는데요. 89위에 랭크된 이 현대 소나타. 작년에는 100위권 밖이었다가 올해는 순위가 상승을 했어요. 11만 6,327대를 팔면서 80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올해 3월에 신형 소나타 모델이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차 출시 효과가 좀 긍정적으로 글로벌 판매량 집계에서도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 글로벌 판매량에서 한국차가 얼마나 팔렸는지 현황을 볼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녀석이 한 명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지. 자, 중간에 랭크된 코나 한번 보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집계된 결과 중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눈에 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순위는 66위에 랭크가 됐는데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증감률을 보시면 무려 67.2%나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1년 전에는 115위였거든요. 그런데 49계단이나 뛰어오른 거죠. 아니, 코나가 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단 코나 같은 경우는 소형 SUV입니다. 소형이면서도 SUV죠. 요새 대세라는 이 소형 SUV. 소형 SUV 시장이 좀 커지면서 코나 역시 그 인기에 힘입어서 좀 더 판매량이 많아졌을 거라고 추측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또 코나가 출시된 게 2017년입니다.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출시됐던 베뉴를 제외를 하면 가장 마지막에 출시된 모델이 바로 코나예요. 그러다 보니 현대차 측에서는 가장 어떤 상품성이나 경쟁력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공을 들인 모델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코나는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가솔린, 디젤, 거기다 전기차까지 운영이 되는데 최근에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출시를 했죠. 하반기부터는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 이런 친환경차 라인업도 확대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현대차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코나를 앞으로 더욱더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SUV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형 세단의 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죠. 바로 아반떼의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19만 6,909대를 팔았는데 이게 작년보다 37.3% 감소한 판매량이에요. 국내에서는 이 아반떼가 여러분도 아시죠? 삼각대라는 웃지 못할 별명을 얻으면서 디자인적으로 좀 국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그런 결과를 또 초래를 하기도 했죠. 그 영향이 좀 없지는 않겠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국제적으로 보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한중 관계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아반떼의 경우는 아반떼 판매량의 3분의 1 정도가 사실상 중국에서 팔리는 모델입니다. 해외에서 엘란트라라는 모델명으로 수출이 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중 관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한국차 브랜드가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대기아차가 중국 시장 내에서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 현대기아차의 중국 공장 생산량이요 총 44만 1,560대라고 해요. 1년 전만 해도 55만 대가량 됐었는데 20.4%가 감소한 수치라고 하네요. 자, 그 위로도 두 가지 차량이 남아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 16위, 바로 기아의 스포티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24만 6,181대를 팔면서 1년 전보다 2개 다 높은 16위를 기록을 했어요. 판매량도 2.8% 가까이 늘었습니다. 현재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4세대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죠. 스마트 스트림 1.6 엔진을 국내에서 최초로 적용을 해서 눈길을 끈 모델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파워트레인으로 좀 경제성, 연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 모델이라서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 강인한 외장과 고급스러운 실내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죠. 대망의 1위! 바로 현대 투싼입니다. 투싼 역시도요, 작년 동기에 비하면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9.8%가 감소하면서 한 단계 내려왔거든요. 이건 아마 신차 출시 주기에 따라서 역시 연식의 노후화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판매량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보통 이 신차 주기를 한 5년으로 본다고 하죠. 출시된 지 1, 2년 동안은 차가 막 잘 팔려. 근데 그러다가 한 3, 4년 정도 되면은 약간 주춤하거나 좀 덜 팔리거나 그러다가 이제 5년 정도가 딱 지나버리면 차량 판매량이 확실히 감소하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브랜드사에서 이 차량의 풀체인지 시기를 5, 6년 정도로 조절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투싼 같은 경우는 2015년에 풀체인지로 한번 출시가 됐었어요. 이제 2020년이면 5년 차가 되기 때문에 딱 풀체인지를 해서 새롭게 나타나야 될 그런 시점인데, 현대차 측에 확인을 해본 결과 내년에 풀체인지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투싼의 새로운 탈바꿈한 모습도 아마 곧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글로벌 베스트셀링카 판매 집계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세계 판매량 상위권의 차들과 또 그 안에서 우리나라 완성차 모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뭔가 이 세계 판매량이 납득이 가시나요? 아니면 이 차는 되게 괜찮은데 왜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판매가 안 될까? 뭐 이런 모델들도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랑 또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발빠르게 새로운 신차 관련한 소식들,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요. 여러분 폭염 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여름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만날게요. 안녕!